2025년의 끝자락, 대한민국은 한편의 잔인한 멜로드라마에 침몰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현역가왕으로 군림하던 가수 숙행이 엘리베이터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스캔들은 단순한 불륜이라는 단어만으로 정의하기엔 그 뿌리가 너무도 깊고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을 관통했던 5명의 남자,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결핍과 욕망의 연대기를 추적하며 이 파국이 예정된 비극이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단순한 가십 이상의 충격을 주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90년대 광주의 한 여학교 교정으로 시간을 되돌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숙행의 연애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실체적인 남성이 아닌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광주는 교육열이 높고 보수적인 가풍이 강했던 지역으로 특히 여중, 여고라는 폐쇄적인 환경은 성장기 소녀들에게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학생들이 분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성적 동경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교생 선생님, 젊은 남자 선생님, 혹은 브라운관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이돌 스타처럼 결코 닿을 수 없는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하고 상호작용적인 이성관계의 모델이 부재하거나 왜곡될 경우 성인이 된 후 타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타지에 매몰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숙행이 수많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단 한 번도 이름, 직업, 혹은 구체적인 추억의 에피소드를 꺼내지 못했던 그 기묘한 공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신 결핍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갈망만이 비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태초의 결핍은 숙행이라는 개인의 연애사에서 가장 위험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남성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내면의 환상은 언제나 완벽하고 달콤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훗날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한 위험한 신호들, 상대가 기혼자라거나 관계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거나 하는 경고 등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오랜 결핍을 채워줄 운명적인 안식처라는 환상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치명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즉, 2025년의 파국은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라기보다 30년 전 광주의 교정에서 시작된 정서적 공백이 채워지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경로로 분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가 기억하는 화려한 트로트 가수 숙행 이전에는 전자현악그룹 미켈의 플루트 연주자 한숙행이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두 번째 남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고급 세단과는 거리가 먼 눅눅한 연습실의 곰팡이 냄새를 함께 공유하던 음악적 동료였습니다. 이 관계가 오늘날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으나 동시에 가장 비참하게 현실 앞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가요계는 아이돌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었으며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에 서 있던 전자현악 장르는 설 자리가 좁았습니다. 숙행은 무대의 주인공이라기보다 행사를 빛내기 위한 부속품에 가까웠고 무대 뒤에서는 늘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예술가였습니다. 그 곁을 지킨 두 번째 남자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사랑보다 진한 생존의 동지애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성공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자본 논리는 이들의 열정보다 냉정했습니다. 통계청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명 시절의 경제적 궁핍은 연인 관계의 파탄 사유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성공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기 전 이미 감정적 에너지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고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숙행이 겪었을 음악적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정통음악을 공부한 그녀가 대중의 관심과 거리가 먼 무대에서 청춘을 보내며 느꼈을 고독감은 컸을 것입니다. 결국 숙행은 생존을 위해 플루트를 내려놓고 트로트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별은 숙행의 잠재의식 속에 진심과 열정만으로는 결코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차가운 냉소를 깊게 새겼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숙행은 대중문화의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1979년생인 그녀가 방송용 프로필에 1983년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하던 이 시기는 숙행의 연백에서 가장 기만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세 번째 남자는 진짜 한숙행이 아닌 연예계라는 거대한 공장이 찍어낸 어린 숙행이라는 페르소나를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단락이 유독 소름 돋는 이유는 연인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신뢰가 아닌 거짓 위에 성을 쌓았을 때 그 결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잔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4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단순한 물리적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열, 호칭, 그리고 관계 내에서의 심리적 주도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1983년생으로 살기로 한 순간 그녀는 연인 앞에서도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70년대생으로서 공유했던 시대적 배경, 문화적 감성, 그리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모두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과거와 나이를 숨겨야 하는 무대 위 연극 배우의 삶을 사적인 연애 공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민낯과 실제 세월의 흔적을 끝내 알지 못했고 숙행 역시 그 앞에서 온전한 안식이나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자아 분열을 초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대중에게 보여지는 사회적 자아와 골방에 숨겨진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이 넓어질수록 인간은 극도의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남자와의 파국은 그녀에게 진실한 관계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훗날 비밀을 완벽히 공유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위험한 관계의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심리적 변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스 트롯의 대성공은 숙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긴 무명 끝에 얻은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대중의 도덕적 검열이라는 투명한 유리병 속에 가두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와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한결같이 답했습니다. 처음에 목소리를 가진 착한 남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네 번째 남자라 부르는 대중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기 위해 전시된 박제된 이상형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 현상을 심층 분석할 때 이 시기의 숙행은 가장 안전하고 무해한 언어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서비스를 넘어 어렵게 쌓아올린 성공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대중은 늦깎이 스타에게 현명하고 성숙하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누님의 이미지를 원했고 숙행은 그 페르소나를 완벽히 연기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세팅된 대본 이면에서는 이미 위험한 심리적 폭발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년의 예능에서 그녀가 쿨하고 솔직한 농담처럼 던졌던 키스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은 사실 그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점잖은 관계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렬한 육체적, 정서적 분출을 갈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잠재적 징후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은 심리학자 칼 융이 제시한 그림자 효과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밝은 페르소나에만 집중할수록 그 이면의 어두운 욕망인 그림자는 더욱 비대해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숙행에게 네 번째 남자는 대중을 안심시키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그녀 내부의 뜨거운 갈망을 가두는 창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연예인들의 스캔들 패턴을 보면 공적인 이미지가 바르고 정직할수록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탈은 훨씬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네 번째 남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숙행이 나는 이 정도로 건전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워둔 허수아비였습니다. 2025년의 겨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기훈 남성과의 부적절한 밀회가 드러난 순간 그 화려했던 이상형의 커튼은 잔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대중이 느낀 배신감의 크기는 바로 그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가짜 이상형과 실제 욕망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억눌린 그림자는 결국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상대를 통해 폭발하며 그녀의 커리어 전체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행의 모든 것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5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상징도, 동지도, 페르소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훈 남성이라는 잔인하고도 명확한 현실의 실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밀착된 포옹과 거침없는 스킨십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40대 중반 비혼 여성 연예인이 삶의 벼랑 끝에서 느꼈을 극한의 정서적 고립감이 빚어낸 뒤틀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왜 하필 기훈 남성이었을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려 완성된 사회적 틀을 가진 남성이 주는 기만적인 안정감이 평생 불안정한 연예계에서 투쟁해온 여성에게 치명적인 안식처로 오인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의 불안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이해자처럼 굴었을 것이며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전제는 관계를 광적인 수준으로 밀착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였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진실을 낱낱이 기록하는 심판의 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무명 세월을 견디며 쌓아올린 성공의 금탑은 단 며칠 만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방송 전면 하자, 이미지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 그리고 커리어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간 상간소송까지. 5번째 남자는 숙행의 인생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간 현실의 악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행의 연대기는 한 개인의 도덕적 혈압만을 탓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여성의 나이와 이미지를 어떻게 소모품처럼 소비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폐해진 개인의 내면이 어떤 괴물을 키워냈는지에 대한 씁쓸한 보고서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지금 그녀의 이름 뒤에 남은 것은 우리가 외면했던 결핍의 역사입니다.